323페이지 볼게요. 표준원가 계산. 위에 보시면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등 모든 제조원가에 대해서 표준을 설정한 다음에 자, 밑줄 표준원가를 기초로 제품원가 계산을 진행한 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준원가를 기초로 배부한 거죠. 요것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실제는 성과평가 개념이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후에 실제 발생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이를 조정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말한다. 또한 이 표준원가는 현재 경영 조건에서 각 원가 요소별로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달성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석하여 해당 관리자를 평가하고 미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과의 비교는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발생 시점에 각 작업에 배부하고요. 제조간접비만 사전에 설정한 예정 배분율로 배부하죠. 하지만 표준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에 대해서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은 정상원가 계산과 뿌리가 같고 또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상원가 계산 절차 좀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정상원가 계산은 절차는 첫 번째 예정 배부율 뭐에 대해서만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근데 제조 간접비도 두 개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있어요?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예정 배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정 배부는 자, 예정 배부율 곱하기 뭐였어요? 주의사항 실제 조업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조업도. 자, 드디어 연말에 드디어 실제 원가를 집계하게 되면 차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더라. 배부 차이. 자, 배부 차이는 두 가지 케이스. 자, 예정 배부액, 실제 발생액 비교해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가 더 큰 케이스를 과소배부, 더 적어지는 걸 과대배부라고 설명해 드렸고, 네 번째 이제 배부 차이 조정해서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하는 절차. 자, 그러면 이제 표준원가 계산하는 절차. 표준원가 계산. 첫 번째, 비교를 하시라고, 비교를. 자, 표준원가 계산은 연초에 표준원가를 설정합니다. 자, 이 표준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당연히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 고정비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표준 배부라고 그래요. 표준 배부는 연초에 설정한 표준원가 곱하기 뭐가 와야 돼? 당연히 실제가 와야 되고요. 자, 여기는 실제 조업도 있잖아요. 왜? 예정 배부율 자체가 조업도당 얼마였기 때문에. 그럼 표준원가는 뭘까? 좀 전에 설렁탕 한 개당 4,000원이었죠. 그쵸? 그래서 실제 생산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말에 이제
실제 원가 집계할 수 있죠. 차이가 발생하더라. 원가 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원가 차이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다. 표준하고요. 실제 원가 집계해 보니까 얘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가 더 크다는 거 뭐예요? 원가가 늘어난 거죠. 원가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겠네. 그래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불리하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unfavorable variance, U라고 그래요. 반대 케이스는 오히려 원가가 줄어들 있으니까 좋은 거네. 유리한 차이. favorable variance라고 합니다. favorable. 자, 그럼 뭐에다 이제 똑같죠, 이제. 똑같다고.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번에서 4번이 아니고 5번이에요, 5번. 원가 차이 조정. 얘는 똑같아. 배분 차이 조정하고. 뭐가 있어, 그러면? 배분법. 무배분법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면은 최소한 뭐는 알고 있자? 무배분법에서의 매출원가 조정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여기 와서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 몇 개 봤죠? 예제에서 배분 차이도 물어보고 배분 차익도 차지 조정까지 했어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자, 그럼 표준원가 볼게요. 표준원가 이제 단계가 하나 빠졌는데 표준원가 계산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탠다드 코스트. 이만큼만 써야 되거든. 그러면은 차이가 발생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나는 그만큼만 쓰기로 했는데 차이가 발생했으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정하기 전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가 차이를 한번 분석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정상과 표준은 다 똑같아.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얘는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만 사전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 얘는 모든 제조 원가에 대해서 사전원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상원가 계산은 스탠다드, 성과평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만 충족시키면 돼? 적시성, 안정성만 충족시키면 돼. 근데 얘는 적시성, 안정성에다 또 뭐까지? 평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도 표준원가도 중요해요. 그럼 표준원가도 문제에서 많이 나올 텐데 자, 요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원가 계산에서 다 봤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 또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차이 계산하시오, 배분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온다고. 왜? 이미 절차는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어떤 것만 문제 나와요? 얘만 나오지, 얘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가 관리회계는 한 번 물어본 건 안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책들이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정상원가 계산은 다 소개가 돼 있어. 표준원가 계산은 얘만 소개가 돼 있다고. 뭐 알고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해요? 둘이 같다라는 걸 모른다고. 왜? 정상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 이미 설명을 해버리고 쭉 와서 표준원가 계산은 얘만 설명한다고. 같다는 걸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만 더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물어보지 않고 얘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표준원가 계산을 접근할 때는 이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똑같이. 비록 문제는 얘를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세요? 자, 303페이지. 유용성 한계점. 유용성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상 원가 계산에 이용성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품 원가 계산 측면 뭐가 들어가요? 적재성, 안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다음 페이지. 제품 원가 계산의 간편성. 얼마나 간편해요? 이제 한 단위당 원가가 주어지는데 얼마나 간편해? 요것 때문에 원가 계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표준 원가만 설정하면 수량 곱하면 원가 계산 되는데 얼마나 간편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계획 수립 측면. 표준 원가가 설정돼 있으면 예산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성과 평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달성 목표인 표준 원가하고요, 실제 발생 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성과 평가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사례를 가지고요, 요 절차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내일 또 볼 거니까 아마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갈 것 같아. 책 안 보고,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요 절차를 요약해서 한번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결국 여러분들은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이해해도 엄청 훌륭한 겁니다. 근데 한 번 듣고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A4 용지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적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암기하다시피 반복해서 보면 원가 회계가 엄청 우습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표준원가에서 어려워하는지를 이해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표준원가에서 어렵다 하더라. 그게 기가 눌려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차만 잘 이해를 하면. 자, 첫 번째 절차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거죠. 표준 원가는 모든 원가에 대해서 다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에 있는 거니까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하나 다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자, 특히 제조 간접비는 변동 고정 쪼갤 수가 있죠. 자, 왜 쪼갰어요? 변동 고정 쪼갠다는 건 관리 회계한다는 거예요. 원가 형태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변동비로 봐요. 얘를. 그래,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고정 제조 원가라고 하겠죠. 자, 요 네 가지 원가 요소에 대해서 표준 원가를 설정해야 됩니다. 표준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팩터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퀀터티, 스탠다드 프라이스. 얘는 풀이를 해보면 표준 수량이라 그래. 스탠다드 퀀터티. SP는 스탠다드 프라이스, 표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재료비, 예를 들어서 요 분필의 표준 원가를 계산하고 싶어. 설렁탕이 아니고. 자, 분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해. 흙이. 자, 이 흙은 하나 만들 때 2kg이 들어가면 적정한 거야. 그게 바로 SQ가 되는 거예요. 한 개당 표준 수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SP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가 들어가면 돼? 그게 바로 SP라고.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25원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 한 개당 재료비는 얼마가 돼요? 한 개당 재료비는 개당 50원 되는 거죠. 됐죠? 요게 바로 표준 원가예요.
자,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요거. SP가 표준원가가 아니에요. SP는 뭐예요? 생산 요소당 표준 가격이라고. 표준원가는 얘가 표준원가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면, 그러면 표준원가 설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한 개당 50원 하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쪼갰을까?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왜 개별원가 계산에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만 노동시간이 주어지는지 자료에 제시는 돼 있지만 왜 그래요? 옛날에는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생산 환경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게 책에 담겨져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분했을까, 얘를?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실제 원가를 짓게 해보니까 얘는 뭐 4kg 있었고요. 얘는 50원에 사왔다라고 할게. 킬로그램당.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온 거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성과평가를 해야 돼. 왜? 이게 스탠다드니까. 그러면 수량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누구하고 평가를 하면 될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수량이 달라진 거는 바로 이 재료를 취급한 사람, 현장 작업자가 된다고. 그러면 25원에 사오기로 했는데 50원에 사왔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또 현장 작업자? 걔가 무슨 잘못이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구매 담당자가 잘못한 거라고. 뭐 하려고 구분하는 거예요? 성과 평가하려고 구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차이 분석하려고. 됐어요? 자, 이제 재료비 표준원가를 봤으니까 노무비도 유추하면 되지 뭐. 그러면 노무비도 SQSP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뭘로 쓰면 될까? 얘는 알 것 같은데? 농업비의 수량 표준은 바로 노동 시간이 되겠지. 자,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 이제? 시간당 표준 단가 가격이죠. 시간당 가격 뭐예요? 시급이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률이라고 그래, 임률. 자, 임률은 5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 그러면 한 개당 표준 농업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원이 되는 거예요. 15원. 됐어요? 노무도 끝났고. 이 제조간접비. 여러분들이 그 제조원가 중에 가장 애먹는 게 바로 제조간접비예요. 자, 왜 제조간접비가 어려울까? 얘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모여서 제조간접비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 제조간접비가 하나밖에 없어, 달랑. 그 제조간접비가 수도료다라고 할게, 수도료. 그럼 수도료의 표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SQ를 뭘로 갖다 써야 될까? 수도 사용량. 그렇죠? 만약에 전기료밖에 없다라고 하면 SQ를 뭘로 써야 돼요? 전력 사용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제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뭔가 있긴 있어야 돼. 뭘로 갖다 쓸까? 이것도 책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몰라도 돼. 자료에서 주어지니까. 근데 의미는 알자라는 거죠. 의미는. 자,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뭘 갖다 쓰냐면 노동시간을 갖다 써. 왜 쓰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 문제에서도 그냥 갖다 써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왜 노동시간을 쓸까? 노동집약적인 생산 환경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표준을 설정할 때도 이런 거죠. 전체 제조간접비 표준을 설정할 때도 전체 제조간접비가 노동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라는 거죠? 작업자 1시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 쓸까? 그렇게 설정한다고. 그러면 얘가 같은 이유는 항상 같은 게 아니죠. 달라질 수도 있죠. 어느 경우에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배부 기준은 기기 시간을 썼듯이 그런 생산 환경이다라고 하면 제조간접비 수량 표준을 뭘로 써야 돼요?
기계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는 노동 시간으로 쓰지만 가끔 기계 시간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노동이 집약적인 생산 환경이다라고 보고 여기는 뭘 써야 될까? 얘는 실제 시급을 5원 주겠다는 개념이고 얘는 시급 개념이 아니에요. 작업자가 1시간 작업을 할 때 전기료, 수도료, 수많은 변동 제조 간접비가 얼마 정도 발생하면 되겠느냐 그 의미죠. 그래서 한 3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표준 임률이라고 그러고 얘는 표준 배부율이라 그래요. 용어도 틀려, 용어도. 자, 그러면 한 개당 변동 제조간접비 얼마가 돼요? 9원이 되는 거죠, 9원. 9원.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뭐예요? 한 개당 원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한 개당 원가. 근데 하나가 부족하네, 하나가. 얘가 바로 뭐예요? 고정제조 간접비죠. 근데 얘네들하고 얘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얘네들은 변동비이기 때문에 한 개당 얼마거든요? 한 개당 50원, 한 개당 10, 한 개당 9원이라고. 얘는 한 개당 개념이 아니에요. 총액이 결정돼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고정비가 9,000원이야 라고 하면 고정비 담당자는 무조건 9,000원만 발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표준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 9,000원 써야 되면 될까 안 될까? 여기다 9,000원. 여기 표준 원가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돼? 될 수도 있어. 어느 경우에? 제품을 한 개만 생산한다면. 한 개당 고정비 9,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 개만 생산하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 오려면 얘를 뭘로 나눠야 돼? 몇 개 생산할지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기준 생산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 조업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 표준 원가 계산에서 고정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어떤 자료를 찾아야 돼요? 기준 조업도를 찾아야 돼. 뭐랑 비슷하게 정상 원가 계산에서 예정 조업도를 찾았듯이 표준 원가 계산 기준 조업도를 찾아야 된다. 만약에 회사가 1,500개가 기준 조업도라고 할게요. 우리 회사는 현재 9,000원이 고정비인데 캐파가 조업도가 1,500개야. 한 개당 고정비가 얼마가 돼요? 9,000원을 1,500으로 나누니까 6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개당 표준 원가는 80원이 됩니다. 또 하나, 한 개당 3시간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1,500개 곱하기 3시간 하면 4,500시간이 되네. 그럼 시간당 얼마가 돼요? 2원 되는 거죠. 요게 표준원가 표예요. 실제 문제는 원가 차이 분석에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를 이해해야 원가 차이 분석을 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표준 원가를 설정하면 유용성, 좋은 점. 아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렸습니다 했던 거 설명해 드리려고. 자, 표준 원가를 설정하면 좋은 점. 나중에 실제 원가가 집계가 되면 한 개당 50원의 재료비를 썼는지 농업비 변동제조 간접비 또 고정비는 9,000원 썼는지 성과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도 할 수 있어요? 예산도 짤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몇 개 생산한다고 그랬어? 1,500개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500 곱하기 2kg에 25원 들어가야 되고 농업비는 1,500
3시간에 5원. 변동제조 간접비는 1,500개 곱하기 3시간에 3원. 고정제조 간접비는 9,000원. 즉 예산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책으로 와서 페이지 324페이지. 장점 중에 계획 수립 측면, 표준 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예산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다. 통제 및 성과평가 측면, 달성 목표인 표준 원가하고요, 실제 발생한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됐죠? 일단 요거는 우리 절차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은 쪼개놓고, 얘는 첫 번째 표준원가 설정, 두 번째 뭐 있어요? 표준 배부죠. 표준 배부. 이제 표준 배부로 들어갈게요. 자, 나는 1,500개 생산할 수 있죠.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 1,500개 생산한 건 아니죠. 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실제 회사가 보니까 1,200개를 생산했네. 1,200개를. 그러면 표준 배부액은 얼마일까? 표준 배부액은 재료비는 1,200개에 2kg에 25원. 숫자가 조금 헷갈리니까 1,000개라고 해요. 1,000개. 예. 실제 1,000개를 생산했어요. 1,000개. 그럼 재료는 1,000개 곱하기 2kg에 25원에서 5만 원만큼 표준 배부된 상태. 농업인은 1,000개 3시간에 5원씩에서 15,000원. 변동제조 간접비는 1,000개 3시간에 3원에서 9,000원. 고정제조 간접비는 1,000개 곱하기 3시간에 2원에서 6,000원이죠. 표준 배부된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 8만원.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 뭐. 표준 배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당 표준 원가 곱하기 실제 생산량 1,000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표준 원가 설정했고 표준 배부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뭐 있어요? 이제 연말에 드디어 실제 원가를 집계할 수 있다는 거죠.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원가 차이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연말에 드디어 이제 원가 차이를 계산해 보자. 원가 차이. 원가 차이는 실제 원가하고요, 표준 배부액 비교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실제 원가를 집계해 보니까 재료는 2,300kg을 썼고요. 킬로그램당 26원에 사왔어요. 금액이
59,800원. 노동시간은 2,800시간을 썼고요. 임률은 시간당 6원을 줬어요. 그래서 16,800원. 변동제조 간접비는 8,000원 썼고 고정비는 7,000원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1,600원이 발생이 됐어요. 자, 원가 차이 계산할 수 있죠. 재료비는 차이가 얼마예요? 재료비는 9,800원 불리한 차이. 그 다음에 농업비는 1,800원 유리분리. 불리한 차이가 늘어났으니까. 변동제조 간접비는 1,000원만큼 오히려 유리한 차이죠. 줄어들었으니까. 고정제조 간접비는 1,000원만큼 불리한 차이예요.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아요? 정상원가 계산으로 보면 배부 차이랑 똑같죠? 그쵸?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때요? 안 물어봐. 시험에서. 왜? 다 물어봤거든. 구조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뭐예요? 원가 차이를 분석하자라는 거죠. 자, 왜 분석해야 될까? 다시 표준원가표로 올게요. 자, 우리가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SQ, SP를 구분했죠? 뭐 하려고 구분했어요? 서로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거든. 그러면 9,800원의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이 차이는 어때요? 두 개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수량 표준 가격분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준대로 썼었더라면 어때요? 1000개에 2kg이니까 얼마만 써야 돼요? 2000kg만 써야죠. 얼마 썼어요? 2300을 썼거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현장 작업자가 책임져야 돼. 또 25원에 사오기로 했죠. 26원 줬죠.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구매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래서 쪼개주자라는 게 바로 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됐어요? 농업도 마찬가지네. 농업도 몇 시간 일해야 돼? 3000시간 일해야 돼. 몇 시간 했어요? 2.8. 얘는 덜 했네. 얘는 누가 잘했어요? 현장 작업자가 잘한 거야. 자, 5원 주기로 했죠? 얼마 줬어요? 6원 줬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현장 작업자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인사 담당자가 잘못했겠지. 이게 바로 원가 차이 분석이라고. 됐어요? 주로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 이게 표준 배부인데 왜 1000개입니까? 이 1000개는 뭐예요? 바로 실제 생산량이거든. 왜 1000개로 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지. 왜? 실제 발생한 이 금액은 몇 개 생산할 때 금액이에요? 1000개 생산할 때 금액이기 때문에 1000개를 표준대로 써서 또 얘랑 비교해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표준 배부에 의한 표준이라고 써있지만 수량은 실제 생산량으로 해야 된다고. 왜? 이 금액 자체가 1000개 생산할 때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이게 좀 어렵나 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여러분들 MT 간다고요? 10일 MT를 간대.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쓸 걸로 봐서 100만 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100만 원을 줬어.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요. 10일 동안 간 게 아니고 3일 만에 왔어. 근데 얼마를 썼냐면 50만 원을 쓴 거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 못했어? 아니, 엄마가 100만 원 쓰라고 그랬는데 50만 원 썼으면 잘한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죠. 왜? 3일 썼으면은 얼마를 써야 돼요? 곱하기 10만 원에서 3일 곱하기 10만 원에서 30만 원만 써야 된다고. 20만 원 더 쓴 거잖아.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1500개를 생산할 수 있지만 1000개밖에 생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랑 비교해야 돼? 1000개를 생산했을 때 표준 원가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표준 배부라고 하지만 기준 수량이 몇 개예요? 실제 생산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좀 이해하신 것 같네, 이제. 자, 324페이지 한 개점 이제 차이 분석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한 개점. 표준 원가 계산 단점이죠. 첫 번째, 소비자의 가치관에 대한 밑줄 쳐보세요. 자, 이거 하나 때문에, 얘 때문에 표준 원가를 설명할 때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문단.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보시라고. 왜 개별 원가 계산도 표준 원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설명할 때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할까? 자, 표준은 뭐예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걸 짜야 되는 거죠. 이거 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도 이제 옵션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진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거 짜주는 거. 두 번째, 변동 고정 및 구분해 주는 거. 이거 엄청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다 품종이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짜야 돼. 개수별로. 여기서 답이 나왔네. 개별 원가 계산은 뭐예요? 문제 나올 때 A, B, C가 나오죠. 그럼 개별 원가 계산으로 표준 원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표준 원가, B 표준, C 표준 다 나와야 돼.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일 품목인 종합 원가 계산 가지고 표준 원가를 설명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가치관의 다양이 왜 단점이냐? 표준 원가 짜는 게 힘들어요. 근데 품목이 많아서 일이 많아진다고. 그게 단점 중에 하나. 두 번째, 생산 방식의 변화. 원래 우리 지금 배우는 원가 계산은 언제 거예요? 1950년대라고. 어떤 생산 방식이에요?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준 원가의 주된 목적이 바로 뭐냐면 노동 시간의 통제입니다. 주된 목적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기계 작업하잖아. 예전에 비해서는 그 주된 목적이 좀 희석화되는 효과가 있다. 자, 경영 환경의 급변. 그러면 가끔 이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 원가는 언제 한 번씩 설정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1년이라고 하죠. 근데 너무 길 수도 있어. 환경이 급변하니까. 그러면 매달 할까? 하면 좋죠. 근데 매달 하면 또 의미가 없어. 왜? 어떤 표준이 진짜 표준이야 그럼? 매달 바뀌는데. 그래서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고요. 표준 원가도 환경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빈번한 변경은 기감을 보면서 어렵게 한다. 원가 절감의 중요성.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상적 표준을 설정해야 하며 환경에 맞게 수시로 변경해야 하나 표준 원가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재고 증가. 얘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얘는 아마 내일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 사실.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내일 요거는 이어서 할게요. 요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고 원가 차이 분석이. 자, 그러면 오늘 자, 오늘은 중요한 거 배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하시라고. 정상원가 계산 표준 원가는 동일하고 실제 문제. 자, 사전 원가 계산에 절차해야 되는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정상원가 계산 다 물어본다. 대신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또다시 물어보지 않고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아까 요거 헷갈리거든. 왜가 실제 생산량인지.
절차를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